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4월 28일입니다. 지금 사조직 소위 인권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조직 인권법, 이게 지금 법원을 농단하고 있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이제 판사들이 나서라. 분명하게 사설자에서 사조직 인권법이 농단하는 이 법원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판사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법원 내 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말은 진보죠. 말은 진보 성향입니다. 전부 다들 진보 하지 않습니까? 좌파란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좌파 이념입니다. 이념이란 거는 무슨 뭐 중도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원래가 우파와 좌파뿐입니다. 우파 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선에 가까울 때를 중도 우파라고 말을 붙인 거지,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 성향이라고 말 붙인 진짜 들어가면 좌파 성향입니다. 그들이 이 용어를, 진보란 용어를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우파는 그 용어를 선점을 못했습니다. 그냥 보수가 돼버렸지. 저기는 진보하고 딱 빼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좌파들이 진보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는 단어를 포획을 해버렸습니다. 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소위 좌파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 회원 명단이 처음으로 조선일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조선일보의 취재의 결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서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 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의 14%를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입니다. 최대 사조직입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조직 인권법. 그래서 이 네이밍을 조선일보가 붙이고 또 각 도하 언론들이 사조직 인권법 빨리 해체하라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온 신문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냐? 이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그 중대한 팩트라는 것.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총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권연구의 대부라는 그런 사실을, 사조직을 지금 그것을 호위무사하고 또 그것을 친위대처럼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말은 즉슨 학술단체라고 하지만은 친정권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단체가 바로 인권법 연구회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때 한화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회는 똑똑한 군인들의 친목회였습니다. 똑똑한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끼리 뭐 송죽회라든가 무슨 회라든가 아주 많았습니다. 뭐 고향 이름을 따서 무슨 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사조직은 똑똑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봐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온건하고 또 아주 좋고 또 그 다음에 뭐 운동에 특기가 있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특징적인 사람들을 많이 뽑아놔서 우수한, 거기는 사관학교 우수생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우수생도들. 자연적으로 그 모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나오고, 또 어떤 그 모임에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축구 잘하는 사람, 럭비 잘하는 사람, 또 이런 등등 아주 종합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낸 그 친목회입니다. 이런 사조직하고는, 이념적 사조직하고는 전혀 궤가 다릅니다. 이 사조직은 몹쓸 사조직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군의 한화회는 아주 건전 한화회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매도돼서 지금 이런 한화회가 비판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나쁜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 한화회는 여기에 우리법연구회하고 비교될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는 것은 이러한 식의 비교겠죠. 파워가 셌다라는 그런 면에서 하는데, 군에서 한화회 장교들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 사관생도 시절부터 우수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우수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우수한 판사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조직이 돼 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 대법원장, 김명수 취임 이후에 인권법 연구회는 대법원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장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법원 전체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 판사의 42%나 인권법 회원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인권법 소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판연구관은요,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그런데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검토하고 해서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는 재판연구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법원 행정처가 42%에다가 재판연구관은 34%나 인권법 소속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겁니까? 대법원이 이런 정도의 그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벌써 판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아니라 인권법 대법원입니다. 지방법원장 후보로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원장. 24%가 바로 누구냐? 우리법연구회, 전신이 우리법연구회인 지금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형사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 15%가 인권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은, 인권법한테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 인권법한테 만약에 구속영장 여부가 많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권법 판사 중에 상당수가 법복을 입은 정치인하고 똑같다고, 인권법 판사 중에 상당수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과 같다, 이렇게 사설자는 탁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 여러분, 그래서 아주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또 그 사람도 인권법 판사 소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당선된 다음 날, 오늘까지의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는 글을 올린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이런 글을 올려도 됩니까?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적폐청산하고 그냥 촛불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기간들을 얘기한 거고, 그 기간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오늘 대통령이 당선된 날 딱 이 글을 올립니다. 이게 판사입니다. 판사란 사람이 이런 판사 봤습니까? 이런 판사도 인권법 회원이란 겁니다. 누구란 걸 다 언론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청와대 첫 법무비서관, 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수진 의원도 인권법 출신입니다. 이들은 이 정권 들어서 판사를 사직한 뒤 청와대나 민주당에 합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정체는 다 드러납니다. 곧 정치입니다. 인권법은 정권 전위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나고 있는 이른바 사법적폐 사건도 인권법 판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 무근 결론이 나왔는데도 추가 조사하고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 거짓말까지 하다가 임성근 판사에 의해서 들통이 나서 23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짓말한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거짓말쟁이라는 그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들통나도 또 버티고 있습니다. 나갈 양심의 털이 나 있습니다. 염통에 털 났다는 얘기 들었죠. 이 모든 일을 인권법 판사들이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설자는 바로 그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인 판사를 갖다가, 죄 없는 판사를 저기 탄핵판에다 버려서 탄핵시킨 김명수, 네가 사표를 내면 탄핵을 시킬 수 없잖아. 탄핵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나중에 언론에 발뺌을 하다가 임성근 판사하고 그 대화 내용을 발뺌하다가 임성근 판사가 참다 못해서 녹취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녹취를 땄습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사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은 말이죠, 사건을 맡으면은 판사가 인권법 소속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인권법 판사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그런 경향이 왜 났겠습니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판사입니까? 정치를 대입하는 사람들이 판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는 고결한 겁니다. 법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법농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사법농단 아닙니까? 용기 있는 판사들이 이제 나서야 됩니다.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다 부시고 원상회복을 해야 사법부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회복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지금 주류된 핵심 관점입니다.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서 사법부를 지금 바로 세워야 할 시간 아니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서라.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라. 아마 나설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지키려는 대부분의 좋은 판사들, 이제 이런 사실을 보고 판사들이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법연구, 아니, 이런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장악을 했는가? 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때도 자기네 판사가 대법원장에 의해서 저렇게 탄핵된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과도 안 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법원 대표자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렸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도 왜 안 열릴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운영하는, 집행하는 집행부가 장악을 누가 하고 있냐? 우리 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가 장악을 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하죠. 열릴 수가 없죠. 회의를 못 열게 하니까. 이제 법관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용기 있는 법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판사들이 스스로가 대법원을 정리하는, 자정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판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고고하게 다시 서는 시간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야권 단일화를 향해서 반드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도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그리고 한미동맹으로서 국가안보가 투철한 그러한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